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갔던 스테이블 코인, 우리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 모두 일종의 우려, 회의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뭘 초점을 맞추는 건지 하고 그 이면에는 기존 제도권의 금융기관들의 혹시 기득권 싸움이 있는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튀어나오고 우리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 쪽에서 서클 등등도 이제 함께 주가 조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우리와의 우려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는 하는데 미국 쪽도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원에서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빠르게 통과되고 박수치고 끝났는데 하원으로 간 지니어스법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조금 이따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미국 모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주가 급락이 나왔고 이번 주도 좀 주가 흐름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은행권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특히 주가를 보면 미국에서는 또 카드사들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게 쉽게 그러니까 어떤 실무적인 거 외에 일종의 기득권 싸움, 정무적이고 그 이면에는 또 많은 이권 다툼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려의 앞장을 서고 있는 게 BIS라는 국제결제은행인데 이 BIS는 어떤 점들을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고 나왔느냐. 이 신흥국들의 통화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신흥국이지만 원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레벨이 아닌 더 밑에 있는 국가들, 인플레 때문에 이 통화 가치가 정말 한순간에도 변화되는 이런 나라들은 결국 어떤 행태가 나오느냐. BIS는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살 거다. 그럼 이제 과도하게 달러로 몰리게 되면 나머지 국가들의 이 신흥국 통화들의 가치들, 변동성들이 커지게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 BIS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 달러 코인은 안정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니어스법도 그렇고 1대1 담보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담보물은 달러, 달러 예금, 미 국채, 단기 국채 이렇게 좀 한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달러의 이 담보물은 근본이제였잖아요. 71년. 그 다음에는 석유와 이제 미략을 맺은 이제 석유본위제, 페트로달러. 그래서 금석유였는데 지금 이 은행권에서 바라보기에는 미 국채가 과거의 달러의 담보였었던 금이라든가 석유보다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10조, 20조 발행사들이 아마 달러를 쟁여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미 국채를 사놓을 텐데 미 국채 가격이 흔들리게 되면 1대1 담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미 국채에 대한 수요는 높이지만 언제든 미 국채 가격이 흔들리게 되면 스테이블하지 않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니어스법이 지금 상원은 빠르게 잘 통과를 했는데 하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계속해서 야 하원 뭐 하냐 지금 상원이 이렇게 빨리 왔는데 빨리 통과시켜라 하는데도 하원 통과가 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힐이라는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니어스법을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하라는데요 하니까 트럼프의 압박과도 상관없이 오히려 이 지니어스법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빠른 이제 지니어스법 통과 그리고 발행사 정하고 스테이블 코인 막 이렇게 발행하고 일정의 약간 차질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자, 이게 미국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와야 되겠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저쪽은 BIS 국제결제은행이 총대를 맸잖아요. 우리는 한국은행이 일단 나왔습니다. 우려 아닌 우려를 표명한 건데 이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문제와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시중 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송금을 한다. 송금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이런저런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 저쪽에 은행에다 쏴준다고 하면서 별의별 수수료를 다 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버튼 하나로 P2P, DeFi죠. 예, 저쪽에 송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가 완전히 자유롭게
거래에 대한 편의성과 함께 효율성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에서의 기득권 싸움, 또 카드사의 기득권 싸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수록 은행들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제 최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시행한다면 비은행권보다 은행권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걸 아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비은행권, 뭐 핀테크라든가 이쪽 개별 기업이 아니라 은행 혹은 은행 컨소시움이 돼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이제 유상대 한은 부총재입니다. 부총재는 개인 의견임을 또 이제 피력을 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거래 활성화 외에 좀 더 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이제 이 개인 의견임을 필두로 해서 유상대 부총재는 결국은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원화에 대한 부분, 이 주권에선도 함께 좀 걱정했던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열리게 되면 기존에처럼 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러면서 통화 정책 하고 하는 통화 컨트롤, 뭐 M1, M2, 총통화 이런 통화량 관리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도 민주당은 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디지털 자산법에 대해서도 같이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겠다, 빠르게 완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느냐, 뭐 충분히 국제적인 경쟁력도 있다 하고 뭐 저렴한 비용 또 프레임 기능이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가고 블록체인 가는데 무조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심지어 민주당은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입장 바꿔라. 좀 더 좋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카카오페이가 좋다, 삼성 SDS가 좋다, 아니다 LG CNS가 좋다 하는 것도 결국 이들이 이제 발행권, 발행업체로 선정이 돼서 이들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거래가 된다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행이 아니라 핀테크 업체라든가 이런 기업이 되는 줄 알았는데, 민주당도 막상 이제 발행 업체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국 비은행권으로 갔을 때는 이제 고쳐야 될 법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당연히 금산분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일종의 준통화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은행에게 먼저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은행과 기업 사이에 있는 카카오페이 주고, 그 다음에 핀테크 업체로 가는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난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틈을 은행권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막 속속 은행권들이 나와서요. 지난주에 KB은행이 뭐 KB, KRW, KB 어쩌고, KB 어쩌고 거의 32건의 상표권을 출연을 해서 이제 은행이 먼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지금 은행들도 여러분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부를 다 지금 발족을 시켜가지고 연합해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이제 개정안을 하고 이제 세부적인 거를 여당이 다듬고는 있는데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이 송금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에 부분을 하려면 외국환 관리법과의 충돌이 있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뭐 해외 송금 뭐 한 달에 3천만 원, 개인에 뭐 5천만 원 하고 나머지는 신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되면 이 외환 유출에 대한 부분을 어떤 컨트롤이 돼 있지 않고서는 상당 부분에 막힐 수밖에 없고, 외국환 거래법을 그럼 또 뜯어 고쳐서 외국환 거래법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의 거래 조항까지 법에 다 넣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대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 세부, 뭐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일단 저는 미국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니어스법이 하원에서 어떻게 통과되는가, 어떤 부분에 가다듬어서 최종 통과가 되면서부터 이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봐야 되고, 국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발행업체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입법에서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당이겠죠. 은행권에다가 주도권을 주느냐, 은행권, 비은행권 차별 안 하고 함께 주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은행권에 좀 더 간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뭐 카카오페이, 뭐 CNS 이런 등등에 대한 기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그 밑단에는 더 또 작은 업체들, 중형 핀테크 업체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이 좀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행 업체에 꼭 촉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 쪽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 또 미국 쪽에서는 지니어스법의 하원까지의 최종 통과를 좀 보시고 이번 한 주 조금 위험 관리, 긴장감 있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